아침 일찍 조식을 먹고 아레슐츠로 출발합니다. 아레슐츠로 가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인터라켄에서 메링겐 역으로 먼저 갑니다. 메링겐이라는 역은 생각보다 작은 간이역이었는데요. 메링겐 역에서 아레슐츠 웨스트 역에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아레슐츠까지 가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한데요. 그런데 메링겐에서 아레슐츠까지 가는 기차의 배차 간격을 꼭 확인하고 돌아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레슐츠 웨스트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레슐츠 협곡은 아레슐츠역 서역과 동역 둘 중에 아무 데서나 하차를 해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레슐츠 서역에서 출발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아레슐츠 서역에서 하차하면은 아레슐츠 표지판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표지판에서 이 다리를 건너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를 먼저 건너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레슐츠 표지판을 따라서 5분 정도 더 걸어가면은 매표소가 보입니다. 저 멀리 아레슐츠 협곡 매표소가 보이네요. 매표소 바로 옆에는 야외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는 식당과 어린이용 놀이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레슐츠 협곡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했는데요. 강아지는 리드줄만 착용하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레슐츠 협곡 트레킹의 코스인데요. 저희는 서역에서 시작해서 동역에서 마감을 했고 총 1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오면은 항상 높은 산에만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협곡을 트레킹을 하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굴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런 바위 사이의 협곡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미국 서부의 엔텔로프 캐년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물 색깔도 빙하가 녹은 초록색에다가 석회가 있는 흰색이 섞여서 에메랄드빛의 물 색깔이어서 마치 요정들이 살고 있는 신비로운 세상에 강아지와 함께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아레슐츠 협곡은 비 오는 날 갈만한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바닥 자체가 약간 젖어 있고 이렇게 실내 동굴을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방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 자체가 동굴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굳이 해가 뜨지 않고 흐린 날에 방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커다란 바위들을 조각칼로 조각조각 깎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연이 만들어낸 바위들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일 오전에 아침 일찍 방문해서 이 넓은 아레슐츠 협곡을 강아지랑 저랑 단둘이만 전세 낸 듯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길이 좁다 보니까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은 비켜줘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레슐츠의 신비로움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은 웬만하면 평일 오전 아침에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이런 작은 폭포도 있었는데요. 무슨 공사장에서 물줄기가 뿜어나오는 것처럼 진짜 저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물 위를 걷는 코스였는데요. 그런데 이 코스를 걸으면서 불편했던 점이 이게 나무 널빤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무 널빤지가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걸으면서 은근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스위스니까 튼튼하겠거니 하고 믿고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 강아지 밤비도 정말 잘 걷죠? 1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나무 널판지가 고정이 안 돼서 너무 무섭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막판에는 저렇게 올라가는 계단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요. 코스 마지막에는 저렇게 올라가는 계단들이 엄청 많아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었고요. 이제 아레슐츠 동역에서 기차를 탑승하려고 합니다. 아레슐츠 동역에서 기차를 탑승하려면 다시 걸어서 내려와야 했는데요.
이런 찾기를 지나서 계단을 한참 내려와서 아레슐츠 동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아레슐츠 동역이 나오는데요. 블로그에서 본 후기대로 기차역 같이 안 생기고 이렇게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철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요. 기차가 도착하니까 이렇게 철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이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기차를 탑승해서 아레슐츠 동역에서 메링겐역까지 향했습니다. 다시 메링겐역에서 인터라켄까지 가는 기차를 탑승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미국 서부의 엔텔로프 캐년을 안 가봤다면 아레슐츠는 꽤 매력적인 장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가면은 꽤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길이 항상 젖어 있고 좁다 보니까 걷는 코스가 은근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레슐츠 기차역은 이용자가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 기차 배차 시간을 꼭 확인하고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니더호른은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더호른을 가야 하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융프라우 3대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맨리엔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융프라우, 아이거, 웬히 3대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킹 코스가 평지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강아지 동반이 가능할 정도로 하이킹 코스가 평지라서 굉장히 쉽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니더호른은 이 세대의 케이블카가 나란히 다니는 걸로 유명한데요. 저렇게 세대가 나란히 다니니까 은근 귀엽지 않나요? 네 번째는 산 위에서 튠 호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과 호수를 같이 감상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니더호른에 있는 동안 한국인이나 아시아인들은 한 명도 보지 못할 정도로 현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터라켄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비지터 카드라는 거를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인터라켄 비지터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곳의 버스들을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라켄 서역에서 105번 버스를 탑승하면 니더호른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무료로 갈 수 있고요. 저도 스위스 패스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라켄 비지터 카드만 가지고 니더호른까지 가는 버스를 무료로 탑승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인터라켄에서 슈피츠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면 보이는 니더호른의 모습입니다. 저는 스위스 패스 날짜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라켄 비지터 카드만을 가지고 니더호른을 방문했는데요. 인터라켄 비지터 카드로 이 구역의 버스들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라켄에서 니더호른을 가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인터라켄 서역에서 튠 호수로 가는 유람선을 탑승하고 베아텐부츠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푸니클라를 탑승하고 베아텐버그에서 하차를 합니다. 스위스 패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아텐버그에서 니더호른으로 가는 케이블카로 갈아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라켄에서 21번을 탑승하고 베아텐부츠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푸니클라를 탑승해서 베아텐버그까지 올라가고 니더호른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갈아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인터라켄 서역에서 101번 버스를 탑승하고 베아텐버그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니더호른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탑승하면 됩니다. 니더호른으로 가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3번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준 인터라켄 비지터 카드를 가지고 인터라켄 서역에서 101번 버스를 탑승해서 베아텐버그라는 곳까지 가서 니더호른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바로 탑승했습니다. 아침 7시에 호텔 조식을 먹고 인터라켄 서역에서 101번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인터라켄 비지터 카드로 무료 탑승이 가능했고요. 버스가 다니는 노선 자체가 해발 1100m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기분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엄청난 곡선을 운전을 했습니다. 벌써 인터라켄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호수도 볼 수 있었습니다. 101번 버스는 30분 정도 달려서 베아텐버그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더호른은 3개의 케이블카가 나란히 다니는 걸로 유명한데요. 10분 간격으로 자주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왔더니 3팀밖에 없어서 3개의 케이블카에 나란히 3팀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안고 탑승할 수 있었고요. 케이블카 내부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니더호른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그런데 케이블카 탑승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중간에 케이블카 문이 한번 열리는데 여기는 니더호른 정상이 아니고 중간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니더호른 가는 길 딱 중간에서 한번 내릴 수 있는데요. 하이킹을 할 게 아니라서 저희는 그냥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벌써 저 멀리 융프라우 3대봉이 보이고요. 20분 정도 지나서 니더호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니더호른은 스위스 현지인들의 하이킹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여기 초반에만 경사가 잠깐 있고 이후에는 다 평지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융프라우 3대봉도 볼 수 있고요. 튠 호수와 산이 함께 있는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산과 호수가 함께 보이다가도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마치 미국의 브라이스 캐년 같은 절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 평지길이어서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융프라우 3대봉을 배경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햇빛이 세서 모자도 썼고요.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하이킹을 이어나갔습니다. (5월) 중순이었는데도 이렇게 녹지 않은 눈을 볼 수 있었고요. 겨울에 있던 눈이 5월에 녹아내리던 중이라서 이렇게 중간중간 질퍽한 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질퍽한 길을 잘 피하면은 문제없이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웅덩이가 마치 호수처럼 보이는데요. 이번에 체르마트에 가서 호수를 보지 못했던 미련을 여기서나마 풀어봅니다. 이런 말 발굽 모양의 골짜기도 보면서 스위스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돌로미티의 새채다 하고 닮아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길래 뭔가 하고 보니까 야생의 사냥들이었습니다. 진짜 스위스 산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사냥들도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니더호른은 하이킹 코스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산 정상을 걷는 길도 있지만 아래에도 걸을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갑시다. 돌아서 나갑시다. 가자. 한비야 가자. 오, 저 가자미 눈 뜨거운 봐. 반대쪽으로 가보면은 또 다른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요. 전망대와 튠 시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벽 사이에 나와 있는 전망대도 호기심에 한번 걸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밤비는 정말 잘 걷죠? 저기 정삼각형으로 보이는 산은 스위스의 니젠이라는 산인데요. 니젠이라는 산은 그 다음날 방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니더호른에서 멋진 정상도 보고 편안하게 하이킹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케이블카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으니까 올라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저희는 일찍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내려가는 사람은 저랑 강아지 밤비밖에는 없었습니다. 니더호른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호수와 산을 보면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다 내려가니까 매표소에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정말 일찍 가기를 잘한 것 같아요. 101번 버스를 타고 다시 인터라켄으로 돌아갔습니다. 니더호르는 한국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지만 융프라우 3대봉도 볼 수 있고 호수와 산을 함께 볼 수 있고 하이킹 코스도 아주 쉽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한번 알려지면 엄청난 인기를 끌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만 알고 있는 아이돌?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뜰 아이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튠 호수에 있는 산 중에서 완벽한 정삼각형으로 스위스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피라미드, 리젠이라는 산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시는 슈피츠에서 저 정삼각형으로 보이는 산이 리젠산입니다. 리젠산은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인데요. 오늘 프로여행 겸 밤비가 리젠산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리젠으로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일단 인터라켄에서 슈피츠역으로 가고요. 슈피츠역에서 뮤레넨이라는 역으로 환승을 합니다. 슈피츠역에서 뮤레넨이라는 역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요. 대신 역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꼭 하차벨을 눌러야지 하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차 버튼을 누르고 뮤레넨 역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뮤레넨 역은 굉장히 작은 역인데요. 푸니쿨라 표지를 따라서 가시면은 리젠으로 올라가는 푸니쿨라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은 티켓 매표소가 나옵니다. 리젠으로 가는 티켓은 스위스 패스 할인을 받아서 32프랑에 구매했고요. 소형 강아지는 가방에 넣을 경우에는 무료라고 해서 강아지는 가방에 넣고 탑승했습니다. 푸니쿨라 탑승하기 전에 실시간 웹캠으로 날씨가 맑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니쿨라는 30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푸니쿨라를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벌써부터 이렇게 기차가 기울어져 있고요. 거의 누워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피라미드 리젠산은 2362m의 높이인데요. 2362m의 높이를 30분 만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딱 중간 지점에서 푸니쿨라를 한번 갈아타게 되어 있어서 푸니쿨라를 한번 갈아탔습니다. 푸니쿨라를 갈아타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젠산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0분 만에 리젠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는 올라가는 산마다 보이는 풍경들이 다 달라서 다채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지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식당과 놀이터도 있고 하이킹 코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하이킹을 하러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랑 밤비는 놀이터에 올라가 봤는데요. 놀이터 뒤편으로 너무 멋진 풍경이 있어서 여기서 돗자리를 깔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크렌즈 어플을 켜서 보니까 저 멀리 융프라우 산도 보였습니다. 여기는 리젠산의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인데요. 저 밑으로 튠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전망대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강아지랑 저랑 정상 전망대를 전세 내듯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튠 호수와 함께 튠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융프라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리젠산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적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쪽은 푸른 하늘에 파란 산인데 한쪽은 구름이 껴있고 회색의 산인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다른 쪽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요. 리젠이라고 써있는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왔습니다. 저 하이킹 코스도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요. 입구가 눈과 돌로 막혀 있어서 강아지랑 걷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내려오기로 합니다.
니젠산이 있는 뮤레넨역에서 슈피치역까지는 기차역이 1시간에 한 대만 있기 때문에 푸니쿨라 시간 계산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간에서 푸니쿨라를 한번 갈아탔고요. 그런데 푸니쿨라를 갈아타는데 제 주머니에 있던 강아지 모자가 빠졌나봐요. 직원분이 겨우 찾아주셔가지고 강아지 모자랑 같이 무사히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도 30분이 소요되었고요. 니젠산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조용하고 한적하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뮤레넨 역으로 가서 슈피츠로 가는 기차를 탑승했습니다. 뮤레넨은 작고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서 인터라켄으로 가는 열차가 많지 않으니까 꼭 돌아가는 기차 시간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융프라우 3대봉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고 완전 평지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한적한 52번 하이킹 코스를 소개합니다. 라우터브르넨에서 쉴트노른으로 가는 길에 그리츠알프에서 미렌으로 향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츠알프에서 미렌까지 가는 기찻길 바로 옆을 걷는 하이킹 코스인데요. 이 하이킹 코스에서 융프라우 3대봉을 바라보면서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평지길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길이라서 아주 한적하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랑 있다 보니 그리치 알프에서 시작해서 빈터 에그까지 하이킹을 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기차를 타고 라우터브르넨까지 갑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기차에 탑승을 하고요. 라우터브르넨 마을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리츠알프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기차는 라우터브르넨 역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그리츠알프로 가는 케이블카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무료이기 때문에요. 그냥 스위스 패스 QR코드를 찍고 바로 케이블카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여름 성수기에 왔을 때는 케이블카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지금은 5월 중순 비수기라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그리츠알프에 도착했는데요. 보통은 여기에서 기차를 탑승하고 뮤렌까지 가지만 저희는 하이킹 코스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한층 더 위로 올라가면은 하이킹 코스가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킹 코스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기차역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는데요. 화장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더 올라가니 하이킹 코스가 시작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개를 돌리면 저희의 숙소가 있는 뱅엔 마을이 보입니다. 저희 숙소가 있는 마을을 여기에서 보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하이킹 시작 지점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하이킹을 시작을 합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하이킹을 시작을 합니다. 벌써부터 융프라우 3대봉이 보이네요. 이 길을 따라서 일자로 쭉 하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 평지길이기 때문에 강아지나 어린이나 노약자도 충분히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정표에서는 그리츠알프에서 빈터에그까지 3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저는 강아지랑 걷다 보니까 천천히 걷고 사진 찍고 앉아서 쉬면서 걷다 보니까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걷다가도 고개를 돌리면 융프라우 3대봉을 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킹을 하다가 진드기를 6마리나 발견을 했습니다. 스위스에 야생 진드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꼭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하이킹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 없이 정말 한적한 길인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강아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융프라우 3대봉, 아이거, 웬히, 융프라우 앞으로는 맨리헨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호텔에 있는 뱅엔 마을도 보이네요. 하이킹 중간 지점에 잠깐 쉴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어서 앉아서 쉬면서 간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52번) 하이킹 코스는 얼마나 한적한지 하이킹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4명이 전부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쉴튼호른의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 밤비가 스위스에서 하이킹을 제일 좋아했던 게 저런 창고였는데요. 저런 창고에서 나는 동물 냄새들이 신기한지 저 창고만 같이 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번 유럽 2달 살기 여행의 주인공은 강아지 밤비니까 밤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었습니다. 52번 하이킹 코스에는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걸으면서 쉬면서 거의 2시간 동안 하이킹을 했습니다. 걷다 보니 빈터에그역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은 뮤렌까지 걷는데요. 저는 11살짜리 나이 많은 강아지랑 걷다 보니까 빈터에그까지만 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쁜 풍경은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빈터에그역에는 이렇게 놀이터도 있었는데요. 이대로 하이킹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기에는 아쉬워서 여기 놀이터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도 있는데 안 타볼 수가 없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융프라우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했습니다. 빈터에그역에서 다시 그리츠알프로 가는 기차를 탑승을 합니다. 스위스 기차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탑승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이킹으로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그리츠알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츠알프역에 도착해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라우터브르넨 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라우터브르넨 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만난 유럽 할머니들이 강아지 밤비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숙소가 뱅엔이라는 산악마을에 있었는데요. 라우터브르넨에서 뱅엔으로 올라가는 기차 오른쪽에 탑승하면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52번 하이킹을 마치고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엔 겸 밤비였습니다. 엄청 새파랗다. 빨간 홀은 우리 밤비 배 타요. 배 타세요, 타세요.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와우. 밤비 배 탔어요.
담비가 무섭대. 소 미안해 왔는데 담비가 무섭대. 바이.
가격 그린 벨바트 승객 여러분 모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텔 옆에서 사는 아이인가 봐.